안녕하세요. 2025년 6월 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여러 소식들 중에서도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좀 영향을 줄 만한 그런 핵심 뉴스들을 같이 한번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 정치의 새로운 변화부터 시작해서요, 국제 무역 상황, 또 기술 투자 소식까지 이게 다 우리 경제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네, 좋습니다. 자, 바로 첫 소식인데요. 국내 정치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상당히 압도적인 승리였는데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어떤 점을 좀 주목해야 할까요? 글쎄요. 새 정부 출범은 뭐랄까 항상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죠. 특히 경제정책 방향이 어디로 갈지가 가장 큰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뭐 성장 중심이냐 아니면 분배냐 또 대외 경제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시장 반응, 특히 그 투자 심리가 아주 민감하게 움직일 겁니다. 단순히 지켜봐야 한다기보다는 정책 발표 하나하나가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 구체적인 로드맵에 나올 때마다 관련 산업 분야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걸 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러군요. 마침 코스피 관련 소식도 있었어요. 선거 연휴 끝나고 2,700선 회복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또 보니까 기술주는 좀 올랐는데 금융이나 화학 이쪽은 약세였다면서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게 일단 선거라는 큰 이벤트가 마무리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고요. 네. 또 요즘 글로벌 기술주가 강세잖아요. 네. 그 흐름도 좀 탄 거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업종별로는 온도가 달라요. 이런 차별화 장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별화 장세요. 네. 그러니까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가 특정 업종에 확 쏠리거나 아니면 반대로 좀 규제 우려가 있는 쪽은 위축되거나 뭐 그런 식이죠. 경제 전체가 좋다기보다는 어떤 구조적인 변화에 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뭐 이런 신호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상황은 그렇고요. 이제 좀 밖으로 눈을 돌려서 국제 무역 쪽을 한번 보죠. 미국하고 인도 간의 무역 협상이 곧 타결될 수도 있다. 이런 미국 상무장관 발언이 있었네요. 이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미국하고 인도. 이게 단순히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가요? 네. 그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다시 짜려낸 어떤 큰 그림의 일부로 봐야 합니다. 특히 뭐 반도체라든지 히토류 같은 전략 품목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중국을 견제하면서 새로운 공급망을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 한국에게는 기회일 수도 있고 또 위협일 수도 있습니다. 기회이자 위협이다. 네, 기존의 공급망에서 우리가 좀 밀려날 수도 있고 반대로 새로운 협력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빨리 대응 전략을 좀 세워야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네,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잘 봐야겠군요. 그런가 하면 동남아시아 쪽은 좀 다른 얘기인데요. 수출에 좀 경고등이 켜졌다는 소식이에요. 그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 유예 조치를 다음 달에 끝내는데 이걸 앞두고 업체들이 물량을 막 미리 내보낸 거죠. 밀어내기 수출이라고 하던데. 그거요? 네. 그래서 잠깐 반짝했는데 하반기에는 좀 둔화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밀어내기 수출이라는 게 사실 좋은 신호는 아니죠. 그런가요? 왜죠? 일시적으로 숫자만 좋아 보이는 거지 결국엔 미래 수요를 미리 땡겨 쓴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수출 절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 또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까지 맞물리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는 이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동남아는 우리 주요 교역 파트너이기도 하고 생산기지 역할도 하잖아요. 그래서 더 좀 민감하게 봐야 합니다. 네. 미국의 정책 변화가 참 여러 곳에 영향을 미치네요. 다른 소식도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100억 관이 이미 의회에서 승인까지 받은 예산을 94억 달러나 깎아달라고 공식 요청했다는 거예요. 국무부나 USAID 같은 기관들 예산에 포함됐다는데요. 네. 이건 미국의 대외 정책 기조가 좀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특히 국제 원조나 외교 관련 예산을 줄인다. 이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역할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시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역할 변화. 그렇죠. 더 나아가서 보면 미국의 이런 재정 긴축 움직임은 글로벌 유동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결국 세계 경제 전반 그리고 한국 같은 주요 교역국의 금융시장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또 보호무역주의 흐름하고도 연결될 수 있겠네요. 마침 영국에서도 철강업계가
25% 관세 부과는 반기는데 그래도 여전히 불확실하다. 뭐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는 제목도 봤거든요. 맞습니다. 철강 관세가 대표적인 보호무역 조치잖아요. 네. 문제는 이게 철강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른 산업으로 번지거나 다른 나라들도 막 비슷한 조치를 취하는 소위 관세 전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관세 전쟁. 네, 철강도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이니까 직접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이런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 자체가 전 세계 교역 환경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점, 이걸 좀 경계해야 합니다. 정말 정신없이 돌아가네요. 이번엔 기술 투자 쪽으로 가볼게요. 쿠웨이트 국부펀드가 AI 인프라 투자에 합류했는데 규모가 무려 3천억 달러라고요? MGX나 블랙록 같은 데랑 같이 한다는데 와, 3천억 달러면 파장이 클 것 같은데요? 네, 3천억 달러면 정말 엄청난 규모죠. 국부펀드까지 AI 데이터 센터 같은 인프라에 이렇게 크게 투자한다는 건 이제 AI가 그냥 단순한 기술 유행이 아니라 미래 산업의 핵심 기반이다. 이걸 확실히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봐야 합니다. 핵심 기반이다. 그렇죠. 이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을 더 부추길 거고요. 관련 기술이나 인력 확보 경쟁도 훨씬 치열해지겠죠.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AI 기술 개발이나 투자 속도를 더 내야 한다는 압박일 수도 있고 또 동시에 새로운 협력이나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AI 경쟁이 정말 뜨겁네요. 다른 투자 소식도 있는데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려진 스트래티지 있잖아요. 아, 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였죠. 네, 맞아요. 거기서 비트코인을 더 사려고 스트라이드라는 새로운 종류의 주식, 뭐 우선주 같은 건 250만 주 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기관 투자자들이 여전히 비트코인을 좀 매력적인 투자 자산으로 본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빚을 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빚이 아니고요? 네, 주식 발행, 즉 자기 자본을 활용한다는 건데 이건 이전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방식으로 비트코인 보유를 늘리려는 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암호화폐가 점점 제도권 자산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변동성은 여전히 큰 위험이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브라질에서는 좀 다른 소식이 있어요. 검찰이 1억 8천만 달러 규모의 탄소 배출권 거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는데요. 아마존 보존을 위한 탄소 상쇄 프로젝트인데 뭐 지역사회랑 협의가 부족했다 이런 게 이유라고 하네요. 아, 이거는 요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자발적 탄소 시장의 신뢰도 문제랑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신뢰도 문제요? 네, 기업들이 ESG 경영 차원에서 탄소 배출 줄이려고 이런 프로젝트에 투자하는데 그 과정이 투명하지 않거나 실제 효과에 의문이 생기면 시장 자체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아,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운영상 허점이나 절차적 문제가 발목을 잡는 사례죠. 앞으로 관련 규제나 검증 기준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좀 시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국 해상풍력 프로젝트 소송 소식입니다. 뉴욕 앞바다에 짓는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건설 재개를 허가했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소송이 제기됐다고요. 네, 이건 미국의 에너지 정책, 특히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정책이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얼마나 흔들릴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책의 일관성 문제군요. 그렇죠. 이런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정책의 일관성이나 예측 가능성이 정말 중요한데 이런 불확실성은 관련 산업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어요. 글로벌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도 각 나라의 어떤 정치적 변수가 사업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이건 우리 한국의 해상풍력 산업 추진에도 참고할 만한 부분입니다. 아, 오늘 정말 다양한 소식들을 짚어봤습니다. 뭐 새로운 정부 출범이랑 정책 변화 가능성, 또 글로벌 공급망 문제, 무역 갈등, 그리고 AI, 가상자산, 친환경 에너지까지 와, 정말 여러 변수들이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막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할지 이게 참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좀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오늘 저희가 얘기 나눈 여러 요인들 중에서요. 앞으로 한국 경제가 기회를 잡고 또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가장 예의주시해야 할 단 하나의 변수를 꼽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음 저희가 만날 때까지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복잡한 경제 퍼즐을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